2015년도 7월에 무더운 여름날이었어요. 7월이니까 한여름 아니에요. 스페인 세비야에서 파티가 열렸습니다. 주최자는 디스커버 익스커션이라고 하는 여행사였어요. 여기에 초대된 손님들은요, 그동안에 이 여행사를 통해서 패키지로 여행 다녀왔던 고객들인데요. 한 40명 정도 초대받아서 여행사 가이드랑 사장이랑 손님들이랑 다 신나게 놀아요. 맥주도 마시고 데킬라 같은 되게 센 술도 있고요. 음악도 붐붐붐 나오는데 춤추고 난리 났어. 근데 약간 이상한 게 있습니다. 이 파티 참석한 손님들이 다 젊어요. 20대 초반 애들이고, 여기서 여행사 사장 마누엘은 유일하게 나이가 조금 있어 보인다. 한 40대 초반쯤 돼 보였거든요. 사실 이 손님들은, 이 파티에서 놀고 있는 이 친구들은 미국에서 온 대학생들입니다. 스페인 세비야에 어학연수 왔다가 여행도 다니고 그랬던 거예요. 우연히 혹은 또 이 여행사를 통해서 여행을 갔다 와서 파티에 오게 됐는데, 한참 파티 분위기가 막 무르익었죠. 그 순간 여행사 사장 마누엘이 마이크를 딱 잡더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행사에 참여해주신 우리 고객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다들 파티 입장할 때 경품 응모하셨죠? 당첨자를 지금 뽑겠습니다 하면서 마누엘이요, 직접 한 명 한 명 이름을 부르는데, 상품이 뭐였냐? 포르투갈 라고스 무료 여행 상품권입니다. 당첨되면 공짜로 여행 가는 거예요. 라고스에 2박 3일로. 당연히 이제 이 여행사에서 제공하는 거죠. 여행사 패키지예요. 마누엘이 한 명 한 명 호명을 하는데, 이름이 불릴 때마다 당첨자는 신난다 막 난리예요. 옆에서 친구들이 박수 쳐주고. 그러다가 자, 다음 당첨자는 쇼반 브라이어. 쇼반은 펜실베니아 주립대에서 온 20살 여학생이거든요. 근데 쇼반은 자기 이름 들었는데 이상하다. 저 상품 응모한 적 없는데요? 이름도 안 썼는데 당첨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장 마누엘이 약간 당황해하더니 응모를 했으니까 당첨이 됐겠죠. 그 친구가 대신 해준 거 아니에요? 좋은 친구 뒀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다 같이 라고스 패키지 여행 갑시다. 사실은 쇼반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학생들도 몇 명은 나도 응모 안 했는데 정말 가도 돼요? 공짜로? 이렇게 물어보는 애들이 하나 둘 있었어요. 자, 그리고 이상한 점. 당첨된 이 학생들이 100% 여학생이었어요. 그것도 되게 어리고 예쁘장한 애들. 뭘까요? 뭔가 이상하죠? 오늘 이야기는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방영된 세비야의 포식자, 여행 가이드의 두 얼굴 이라는 다큐인데요. 혹시 보셨나요? 이 내용이 미국에서 세비야로 어학연수 간 대학생들의 이야기입니다. 다큐 되게 잘 만들었거든요. 취재도 되게 잘했고 인터뷰도 많고 공을 많이 들였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 스토리에서 생략된 것들이 많아요. 어이없고 되게 더럽고 좀 그런 내용들인데, 그래서 빠진 건지 아무튼 생략된 게 많았다. 그래서 혹시 다큐 보신 분들도 그것만 보기고 넘기기에는 아쉬운 점이 있었을 거예요. 그걸 제가 한번 파봤습니다. 개인적으로 리서치하면서도 되게 흥미로웠던 게, 한국 학생들이 어학연수 가는 건 잘 알거든요. 유학이나 워홀도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들어봤는데 저도 해봤고, 근데 미국 애들이 어학연수를 어떻게 가지? 생소한 내용들이었어요. 미국 애들은 어디로 어학연수를 갈까? 유럽으로 가요. 스페인이나 프랑스, 이태리, 통계마다 다른데 미국 대학생들 중에서 한 10%쯤 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좀 길게 가는 편이래요. 보통은 한 2년 정도. 자, 이 학생 중에서 미국 몬타나 출신 가브리엘 베가라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가브리엘은 이름 줄여서 개비라고 불렸어요. 개비의 나이는 정확히 공개되지 않았는데 94년도 혹은 95년생으로 추정이 돼요. 개비가 어릴 때부터 밖에 놀러 다니는 걸 그렇게 좋아했어요. 온 동네 뻘뻘거리면서 다니고 항상 다른 도시에 뭐가 있나 되게 궁금해하는 밝은 아이였습니다. 또 주변에 불쌍한 친구 있거나 괴롭힘 당하는 애가 있다. 그럼 바로 그만해! 가서 이렇게 껴들어서 대신 싸워주는 그런 아이였어요. 개비의 아버지는 스페인계 1세대 이민자이고요. 어머니는 뉴저지 출신이에요. 그래서 개비가 어렸을 때부터 스페인 문화에 익숙한 거죠. 그러다 대학교에 갔을 때 엄마가 먼저 제안을 합니다. 딸, 스페인 가서 어학연수도 하고 여행도 좀 다니고 역사 공부 이런 거 좀 하는 게 어때? 그렇게 개비가 스페인으로 어학연수를 가게 됐어요. 자, 그럼 미국 애들은 어학연수를 어떻게 갈까요? 우리는 보통 유학원, 종로 유학원 이런 데 유명한 데 통해서 가잖아요.
자, 그럼 어학원에서 홈스테이부터 해가지고 뭐 공항 픽업, 아니 뭐 은행 계좌 만드는 거나 휴대폰 만드는 것까지 다 도와줍니다. 다 해줘요. 잘 모르니까. 그럼 미국 학생들은 어떤 유학원을 통해서 갈까? 또 그 유학원들은 어떻게 돈을 벌까? 자, 알려드릴게요. 이게 또 기가 막혀요. 약간 제가 몰랐던 분야라서 재밌더라고요. 또 오늘 스토리를 이해하려면 이거 설명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인물들이 대부분 CIEE라는 단체를 통해서 어학연수를 가거든요. 쉽게 말해서 유학원이라고 보면 돼요. CIEE라는 이 기관이 표면적으로는 비영리 단체인데 학생들을 어학원에 보내주고 혹은 이 단체에서 직접 운영하는 어학원들이 있어요. 스페인, 뭐 이태리 이런데 공부를 하게 하면서 중간에 뭐 학비나 뭐 아니면 커미션을 받습니다. 보통 이런 기관이 미국에 뭐 한 4개 정도 있다고 해요. 조금 큰 기관들이 대학교랑 연계해서 학생들을 모집을 하는데 CIE는 아주 유명하고 큰 단체예요. 매년 학생들을 뭐 엄청 많이 해외로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개비가 내가 스페인으로 어학연수를 가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그러면 학교에 가요. 학교에 국제교류 부서가 있는데 거기 가면 CIE에 연결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프로그램도 많아요. 나라는 뭐 스페인뿐만이 아니라 프랑스, 뭐 이태리, 아니면 일본이나 한국도 있어요. 학생들은 저는 어학연수만 할 거예요. 아니면 저는 일도 하고 싶은데요. 저는 인턴십까지 하고 싶어요. 이런 경우도 있대요. 개비는 2013년도에 이 CIE를 통해서 어학연수를 떠나요. 지역은 살라망카. 스페인의 살라망카라는 지역이 있더라고요. 나 이게 지명인 줄 몰랐네. 그 브레이킹 배드 헥토르 살라망카가 떠오르더라고요. 자, 아무튼 살라망카 대학교 안에 있는 CIE에서 직접 운영하는 스터디 센터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학생들이 어학연수를 받는 거예요. 자, 그리고 프로그램은요, 단순히 그냥 스페인어만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이 학생들을 한 6명, 7명 정도 그룹을 만들어서 컬처 가이드를 한 명씩 붙여줘요. 개비가 어학연수 떠난 해가 2013년도입니다. 컬처 가이드가 참 독특하죠. 말 그대로 문화 가이드인데 뭘까 이 사람들 하는 역할이. 이 컬처 가이드는 공식 직함은 아니에요. 공식 뭐 직책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CIE 이 어학원에서 고용한 스텝입니다. 파트타임 스텝. 근데 학생들이 그냥 가이드, 컬처 가이드 이렇게 불렀다고 해요. 그럼 뭐 하는 사람이냐? 원래라면 문화를 알려주는 그런 사람인데 보통은 대학생이나 젊은 알바생들이 많다고 해요. 미국 유학생들이 왔어. 그러면 잘 모를 거 아니에요. 낯선 스페인에 대해서. 비행기 타고 뚝뚝 떨어졌는데 하나하나 알려주는 거예요. 버스카드 만드는 법, 은행 계좌 만들고 휴대폰 개통하고 또 소매치기 안 당하게 이거 조심해라 저거 조심해라. 뭐 심지어 근처에 맛집도 알려주고요. 관광지도 알려주고 같이 다니면서 사진도 막 찍어줘요. 사진 되게 잘 찍어줘.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알려주는 거예요. 보통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 현지 대학생들이 많다고 합니다. 영어도 좀 할 줄 알고 나도 애들하고 대화하면서 영어도 좀 배우고 자 그렇게 개비에게도 컬처 가이드가 배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바로 단톡방이 딱 만들어지는 거예요. 왓츠앱에서 학생들 한 7명, 6명까지 모여가지고 컬처 가이드가 한 명이 딱 붙었는데 이제 이들은 동기가 되는 거죠. 다 친해지는 거야. 그러면 되게 괜찮은 서비스 같지 않아요? 그리고 이런 것도 다 어학연수 비용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최대한 잘 활용을 해야지. 자, 그런데 이놈의 컬처 가이드라는 사람들이 가만히 들여다보면 스페인 문화에 적응을 하라는 건지 스페인은 술 문화를 배우라는 건지 아니 컬처 가이드들이 학생들에게 술을요 작정하고 먹여요. 왜냐면 그래야 돈이 되니까. 이게 뭐냐 컬처 가이드에게 되게 중요한 부수입이 있습니다. 어쩌면 어학원에서 받는 수입보다 더 많을지도 몰라요. 자기가 관리하는 학생들 있죠. 6명, 7명. 걔네들을 평일에는 파티에 보내고 주말에는 여행을 보내요. 그러니까 이 평일에 하는 파티를 펍 클라우리라고 불렀어요. 수업 끝나고 학생들이 어학원 학생들이니까 그냥 낮에는 공부하고 시간 오후 한 2-3시쯤 되면 끝날 거예요 수업이. 그럼 학생들 데리고 우르르 끌고 어디를 가냐 펍 투어를 합니다. 세비야 시내에 하루에도 여러 군데 가고요. 뭐 빌 받으면 클럽도 가요. 그리고 이 학생들에게서 참가비를 받아요. 싸게는 10유로, 비싸면 한 30유로. 요즘 환율이 좀 올랐는데 한 10유로면 17,000원쯤 하고. 그러니까 이 중에 이 돈의 일부를 컬처 가이드가 커미션으로 받는 거죠. 최대한 학생들을 많이 데려가면 돈 더 많이 버는 거예요. 뭐 돈만 받냐? 아니죠. 가서 애들하고 같이 놀아줘야지.
같이 술 마시고 술 먹이고 야, 더 먹어 더 먹어. 그러면 펍 사장은 좋아하죠. 좋지. 데리고 와서 술도 많이 먹이는데. 그러니까 이 학생들도 참가비를 내면 뭐 기본으로 한 맥주 한 잔, 아니면 칵테일 뭐 처음에 한 잔, 요런 건 한 잔 나온다고 해요. 근데 애들도 취하다 보면 더 마시고 싶을 거 아니에요. 젊은데. 그러면 더 시켜. 또 사장이 막 타파스도 갖다 줘. 계속 막 안주를 막 내줘요. 그러면 나중에는 이 학생들이 자기 돈으로 이제 사 먹는 겁니다. 옆에서 컬처 가이드는 부추겨. 야, 마셔. 오늘 비뚤어지자. 이걸요, 거의 평일에 매일 해요, 매일. 아니, 컬처 가이드는 뭐 하는 사람인데, 아이들 안전 지켜야 하는데. 그러니까 또 명목도 있어요. 아, 학생들이 취하면 제가 케어를 해야 합니다. 옆에 붙어가지고 같이 그 펍 투어 다니는 거예요. 같이 놀면서 술도 마시고. 그러니까 거의 뭐 이 정도면 나이트클럽 삐끼 아닌가? 옆에 앉아가지고 술 마시고 술 막 따라주고 부추기고. 또 학생들도 돈이 조금 있는 학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학생 프라이빗 부스로 갑시다. 샴페인 하나 까야지. 이런 분위기인 거예요. 애들이 공부하러 왔는데, 물론 모든 컬처 가이드들이 다 이러진 않을 거예요. 직업의식 가지고 학생들 딱 도와주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요 방식 있죠. 컬처 가이드가 부수입을 올리는 그 방식에 대해서는 다들 똑같아요. 그냥 우리 패키지 관광 가면 가이드들 쇼핑 시키고 패러글라이딩 태우고 이런 거 있잖아요. 똑같은 구조인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펍만 가, 평일에는. 그럼 지겹지 않아요? 좀 색다른 거 없나? 얘들아, 니네 요트 한번 탈래? 선상 파티 함 해야지. 이 세비야 뜨거운 햇살 아래서 저 멀리 아프리카 육지 보면서 샴페인 한 잔 죽이잖아. 가이드들은 또 참가비 받고 요트 예약해주고 파티 열어주고 커미션 먹고, 누구 생일이다? 파티하자. 참가비 받고 가이드는 또 커미션 먹고. 이걸 평일에 막 쉴 틈 없이 서로 경쟁하듯이 합니다. 애들이 막 정신이 없어요. 나 어학연수 하러 왔는데 어머 이런 신세계가 있네. 미국 애들도 놀 줄도 모를 거 아니야. 시골에서 살았으면. 근데 와서 막 얼마나 신나요. 평일은 이렇게 보내요. 주말에 뭐 하냐? 주말에는 뭐 어학원에서 내준 숙제 할까요? 나 에세이 써야 하는데. 무슨 소리야. 술 마셔야지. 본격적으로 주말인데 술 원정 파티를 갑니다. 여행 가야죠. 가야지. 주말은 여행 가야지. 분위기가 또 이렇게 돼요. 그러면 좀 마음 맞는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어디 파리 갔다 올까? 이게 아닙니다. 컬처 가이드가 학생들 살살살 꼬셔가지고 패키지 여행을 보내요. 주말마다 관광버스 타고요. 스페인에서 국내 여행을 하기도 하고요. 다른 포르투갈 넘어가기도 하고. 근데 도시는 한 군데 딱 정해서 가는 거예요. 이번 주말에는 어디 간다. 거기만 가는 거야. 비용은 거리마다 다르긴 한데 보통은 한 200에서 한 300유로쯤 든다고 합니다. 금요일에 가서 일요일에 오는 일정 2박 3일 아니면 뭐 1박 2일로 가기도 하고, 월요일엔 또 학원을 가야 하니까. 자, 이 여행을 컬처 가이드가 중간에서 알선을 해요. 학생들이 간다? 그럼 커미션 한 10에서 20% 먹고. 이거 잘하면 학생들하고 친해져가지고 애들이 막 주말마다 여행을 간다? 그러면 주 수입보다 훨씬 많았을 것 같아요. 이렇게 열심히 가이드 돈 벌게 해줬던 게 바로 개비였어요. 주말에 이제 여행도 가고, 개비는 가이드가 엄청 꼬셨대요. 개비, 미국에서 왔는데 모로코 한번 가야지. 가서 낙타도 타고 하늘에 쏟아지는 은하수 봐야지. 그거 미국 별하고 다르다? 한번 갈래? 가이드님, 저는 여기 공부하러 왔는데요. 놀러 온 거 아니에요. 왜 파리피플짓 해요? 이렇게 말한다? 그러면 가이드가 이제 얘는 거들떠도 안 보는 거지. 뭔가 표정도 떨떠름하고, 얘는 돈이 안 되네? 물어보면 답장도 안 해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모든 컬처 가이드가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돈을 버는 구조는 이건 맞아요. 자, 그리고 학생들 입장에서는 어차피 나 여행 가야 하니까 어학원 통해서 가는 게 훨씬 낫겠지, 그렇게 신청하는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서로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물론 이게 전제가 있죠. 안전한 여행이었을 때. 자, 개비는 가이드를 통해서 모로코로 여행을 가요. 컬처 가이드가 연결해준 여행사는 디스커버 익스커션이라는 여행사예요. 세비야에 있는 여행사였어요. 2013년 어느 날 개비가 신났죠. 드디어 내가 모로코에 가는 거야? 금요일에 약속 장소에 딱 왔어요. 버스가 2대가 있는데 학생들이 바글바글한 거예요. 미국인 여학생들. 개비처럼 어학연수 온 학생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아무튼 모로코로 가요. 중간에 배도 한번 타고 도착을 했는데 어머, 너무 좋아.
여기서는 뭐 영어도 들리고 뭐 불어에 스페인어에 뭐 온갖 언어가 다 들리고 풍경도 막 난생 처음 보는 풍경이죠. 미국의 그런 똑같은 풍경이랑 다르죠. 개비가 눈이 휘둥그레져가지고 투어 가이드 CIE 직원 아닙니다. 이 여행사의 사장 마누엘이랑 인사를 하는데요. 개비가 마누엘을 처음 딱 봤을 때 한 30대 중반쯤 돼 보였다고 합니다. 자, 마누엘은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즐거운 여행을 책임질 마누엘입니다. 편하게 마누라고 부르세요. 키도 훤칠하고 호감 가는 느낌이었다고 해요. 또 서비스직이니까 평생 이 가이드만 했으면 얼마나 이 친절이 몸에 배어 있겠어요. 또 가이드니까 재밌어야죠. 요 입을 잘 털어야 돼. 그러니까 마누가 한마디 툭 던지면 애들이 막 까르르 까르르 막 넘어가요. 학생들은 금방 마누랑 친해집니다. 마누 따라다녀요. 하루 종일. 이렇게 하루 여행을 다 마치고 호텔로 돌아왔어요. 마누는 학생 여러분, 모로코는 아주 위험해요. 절대 밤에 돌아다니지 말고 호텔 안에만 있으세요. 호텔에 바도 있고 매점도 있으니까 한잔 하고 싶다. 호텔 안에서 다 해결하세요. 그러니까 조심해야겠다. 밖에 나가면 안 되겠다. 개비도 역시 여행사를 통해서 오니까 이런 꿀팁도 알려주고 너무 좋네. 또 이제 여행하면서 만난 친구들 있죠. 룸메들 애슐리, 니콜이라는 친구였어요. 얘네랑 호텔 바에 가서 놀았죠. 가서 맥주도 한 잔 마시고 담배도 피우고 막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이 턱수염이 보송보송 난 마누가 이렇게 씩 웃으면서 다가오는 거예요. 학생들, 오늘 여행 재밌었어요? 네, 너무 재밌었어요. 마누 너무 재밌어요. 우리 같이 맥주 한잔 해요. 자, 이렇게 여학생 3명, 마누 이렇게 넷이서 술을 마십니다. 바에서, 호텔 바에서. 어느 정도 취기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마누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학생들, 우리 맥주 말고 방에 가서 좋은 술 먹을까? 내가 샴페인 사갈게. 어때? 애들은 막 대박 샴페인 좋아 우후 하면서 이제 같이 자리를 옮깁니다. 개비랑 니콜, 애슐리 이렇게 셋이 자야 하는 방이 있었거든요. 여기에 마누가 들어왔어요. 샴페인은 뭐 룸서비스로 주문을 했다고는 하는데 근데 어쨌든 누군가가 방에 직접 배달을 해줬어요. 띵동 하니까 마누가 직접 가서 받아온 거예요. 넷은 뭐 난리 났어요. 침대 위에 앉아가지고 떠들고 막 신났어. 이 방에 침대가 3개거든요. 침대 하나에 여자애 2이 앉고 그 옆에 침대 하나에 마누랑 여자애 하나랑 요렇게 넷이 이제 앉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모양새가 여자애들끼리 파자마 파티 하는데 남자 한 명이 이렇게 껴든 그런 느낌? 잘 보기 힘든 광경이죠. 뭐 게이 친구 정도 되면 트랜스젠더 친구 정도 되면은 같이 이렇게 놀지. 여자 셋 남자 하나가 호텔방에서 이렇게 노는 게 모양새가 이상하긴 합니다. 그러면서 마누는 샴페인 세팅하느라 바빠요. 그러니까 마누가 학생들이 이렇게 앉아있으면 약간 등을 지고서 객실 문 쪽을 보고서 잔을 계속 이렇게 세팅하더래요. 혼자서. 그러고 자 완성됐다 이렇게 주면 애들은 그거 마시고. 그러니까 애들은요 마누가 등을 돌려가지고 술을 따랐기 때문에 술잔이 잘 보이지 않는 거죠. 자 점점 시간이 흐르자 다들 알딸딸해집니다. 그러다 갑자기 마누가 우리 이제 뭐 게임이나 할까? 게임 어때? 쿨 술 게임 어때? 베스킨 라빈스 31 자 완전 막 옛날 게임. 마누랑 여자애들하고 나이 차이가 10살이 넘어요. 근데 뭐니 애들하고 술 게임을 하겠다는 거야. 애들은 네 좋아요 마누 해요 그냥 뭐 얼떨결에 해요. 근데 이 게임이 무슨 진실 게임 같은 거였는데 마누가 지가 질문할 차례가 막 돌아온다. 그러면 야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너 몇 명이랑 잡았어? 첫 경험 어디에서 했어? 막 이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왜 이렇게 덥냐? 나 옷 좀 편하게 입는다? 그러더니 바지를 벗고 속옷만 입고서 이렇게 앞바다리를 하는 거야. 앞바다리를 하고 그 부분에 자기 그 부분에 베개를 이렇게 턱 올려놓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경까지 간 거예요, 지금. 개비는 처음에는 그냥 재밌었는데 점점 분위기가 이상해지니까 뭐야, 이 아저씨 왜 이래? 근데 또 친구들을 보면 친구들이 되게 막 해맑게 웃고 있어요. 원래 이렇게 노는 건가? 내가 너무 예민한가? 원래 유럽 문화가 이런 거야? 일단은 가만히 있었어요. 당시 개비는 술을 많이 마시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바에서 하이네켄 1병 마셨고 샴페인은 딱 2잔 마셨대요. 근데 개비가 원래 술을 되게 잘 마신대요. 주량이 되게 센 편인데 이날은 이상하게 이 샴페인을 마시고 나니까 눈꺼풀이 무거워지고 피곤하고 막 오늘 여행해서 그런가 왜 이렇게 피곤하지?
잠깐 침대에 누웠는데 그대로 잠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높은 확률로 약 탔다. 그렇게 잠이 들었고 개비가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어요. 밤에 잠시 딱 깼는데 여전히 밤이었어요. 방 안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때 뭐 숙취 때문인지 뭐 때문인지 몰랐대. 이때 개비는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이었대요. 개비 표현으로는 유체 이탈된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다. 내 몸이 아예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아, 나 화장실 겨우겨우 이제 발을 질질 끌고서 화장실 문 앞까지 왔어요. 그러고 문을 딱 여는데 그 안에 니콜이랑 애슐리, 마누 이 셋이 샤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셋이 같이 홀딱 벗은 건 아니었고 대충 한 속옷 정도 이렇게 입고는 있었는데 아니 뭐 물놀이 하는 거야 뭐야. 그리고 호텔이 뭐 이런 호텔이 좁겠어요. 여기 있는 학생들 데려가는 호텔인데 얼마나 좁겠어 화장실이. 거기 성인 셋이 들어가가지고 뭐 하고 있는 거야? 걔비 깜짝 놀라가지고 뭐야 하고 문을 쾅 닫았습니다. 그러니까 안에서 이 셋이서 막 깰깰깰 하면서 막 닦으면서 막 나오는 거예요. 허둥지둥 옷도 막 껴입고. 걔비는 막 어지럽기도 하고 나 화장실 빨리 쓰고 싶은데 기다렸다가 그 셋이 나오고 나서 걔비가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앉아서 변기에 앉아가지고 볼일을 보는데 갑자기 문이 벌컥 열리더니 마누가 아무것도 안 입고요. 나체로 그냥 서 있어요. 문 앞에. 걔비는 뭐야 당황해 하니까 마누가 그대로 달려와서 개비는 뭐 소리칠 새도 없었어요. 그냥 앉아 있다가 그리고 갑자기 머리에 쿵 하는 엄청난 큰 충격이 있었고 기절했어요. 기억이 안 나. 그 뒤에는 아예 기억이 안 나. 다음날 개비는 여기 어디야 하고 딱 깼는데 침대에 누워 있더래요. 다행히 옷은 입고 있더래요. 그리고 룸메들이 니콜이랑 애슐리가 옆에서 자고 있는 거예요. 이제 개비가 온몸이 부서질 정도로 막 너무 아픈 거야. 몸에 막 멍도 들어 있어요. 팔이랑 다리랑 막 시퍼렇고 무엇보다 이게 뭐 숙취인 건지 뭔지 막 머리가 깨질 것 같은 거지. 앞도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숙취가 있을 정도로 마시질 않았어요. 술을 잘 마시는 애였어. 근데 샴페인 두 잔에 하이네켄 한 병으로 이렇게 간다고? 아니에요. 분명히 뭔가 탄 겁니다. 아침에 겨우겨우 정신 차려가지고 짐 싸고 막 이게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이제 버스가 대기 중이었죠. 그 전에 호텔 로비에 잠시 앉아 있었는데 이제 그제서야 뭔가 이제 하나하나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어제 당했구나. 어제 분명히 내가 머리 띵 맞았는데 그거는 기억이 나. 근데 그 이후에는 기억이 안 나요. 분명히 마누가 나한테 무슨 짓을 했어. 그리고는 이제 마음이 너무 힘들죠. 버스에 올라탔는데 마누가 그 버스 출입문에 서가지고 환하게 웃으면서요. 학생들 그래 잘 잤어? 자리에 잘 앉고 안전벨트 꼭 매세요. 아무렇지도 않게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보는데 막 정말 토할 것 같았대. 그러다가 개비가 올라탈 차례가 됐어요. 이제 마누가 문 앞에 서 있었는데 마누가 개비를 쳐다도 안 봅니다. 시선은 계속 피하고 다른 학생들한테 그래 위쪽으로 조심조심 올라가세요. 모르는 척 하는 거예요. 개비는 버스에 딱 앉았는데 기분이 진짜 진짜 목 같은 거지. 눈물도 나고 머리가 텅 빈 것 같았대요. 그렇게 여행에서 돌아오고 나서 개비는 어학연수 하는 동안에 여행을 아예 안 가려고 했대요. 혹시 가더라도 저 마누가 있는 그 여행사는 절대 안 간다. 다른 친구들하고 가고. 그렇게 1년 만에 2014년도 5월에 개비가 미국으로 돌아옵니다. 병원 검사했어야지. 그러니까 이게 되게 안타까운 부분인데 만약에 이 피해 학생들이 당했을 때 바로 신고를 했다면 마누 바로 체포됐을 거예요. 성범죄자로. 근데 이 학생들이 다들 이렇게 술에 너무 취해 있었고 기억도 잘 안 나요. 어쩌다가 그렇게 된 건지도 잘 모르겠어. 그리고 정확히 내가 당했나? 안 당했나? 찝찝한 거지. 그냥 기분만. 근데 이제 시간이 하루 이틀 지나니까 내가 그때 분명히 당한 거야. 기억이 이제 점점 스물스물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맞아요. 자국이 아니니까. 스페인어를 할 줄 몰라. 잘할 줄 몰라. 배우고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리고 모로코는 또 아예 다른 나라야. 그리고 얘네들이 술을 마셨다. 이것 때문에 뭔가 죄책감이 드는 거지. 아마 미국에서는 만 18세도 술을 못 마실걸요? 주마다 다르긴 한데. 미국 21살이에요? 정말 빡세다. 그러니까 내가 술을 마셔가지고 이렇게 잘못됐구나. 오히려 죄책감을 느끼고 신고를 바로 못한 겁니다. 그런 친구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렇게 1년 만에 2014년 5월에 개비가 미국으로 돌아왔어요. 이때 비행기 안에서
개비가 펑펑 울었대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던 거야. 분명히 내가 당한 건 맞는데 이 말도 안 통하는 나라에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그냥 잊어버리자 하고 돌아왔는데 안 잊혀져요. 집에 와서도 엄마한테 웃는 모습도 보여주지도 못하고 집에 왔는데 막 우울증 걸리고 의욕도 없고 공부도 안 돼요. 그냥 삶이 무너지는 기분이었다고 합니다. 자살 충동도 느꼈대요. 엄마는 이상하다. 이 딸이 스페인 갔다 오더니 왜 이렇게 됐을까? 대화도 조금 해보려고 하는데 물어봤는데 개비가 아무 말 안 했습니다. 말할 수가 없었대요. 그냥 엄마한테 괜히 미안했대. 그냥 자기가 그런 거 당한 게 되게 미안했대요. 그렇게 2년 반이 지나고 그제서야 엄마한테 말을 했대요. 엄마, 나 사실 그때 강간당했어. 엄마는 개비를 말없이 이렇게 안아줬어요. 개비 막 펑펑 우는데 이제 부모가 고민을 했죠. 이거 어떻게 해야 하냐. 경찰에 신고를 할까? 아니면 그 어학원, CIE 측이랑 얘기를 해볼까?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개비가 그냥 싫다고 했어요. 엄마, 아빠, 나 그냥 그 일 다 잊고 싶어. 그냥 엄마, 아빠 위로만으로도 충분해요. 우리 신고하지 말자. 이렇게 넘어가기로 합니다. 근데 시간이 흘러서 2018년이 됐어요. 플로리다 주립대학교에서 졸업반이었던 엘리자베스 켈리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름 줄여서 리즈라고 불렸어요. 근데 지금 리즈는 개비랑 아무 상관이 없는 학생이에요. 당시 리즈는 졸업작품 만들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주제가 뭐였냐면 사람들의 경험으로 예술작품을 만들자. 그러니까 경험이라 하면은 최악의 경험 아니면 최고의 경험 다양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리즈는 이 작품 위에서 인스타랑 페북에 사람들에게 홍보를 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최고의 경험과 최악의 경험을 알려주세요. 이 포스팅을 개비가 본 겁니다. 개비는 그래, 나한테 정말 최악의 경험이 하나 있지? 이거 알려줘야지? 하고 리즈한테 메시지를 보냈어요. 이때 개비는 너무 이 마누라는 가해자가 신분이 특정되지 않게 또 나의 신상도 막 밝혀지지 않게 여행사 이름이나 사장 이름, 마누엘, 마누 이름 같은 건 다 빼고 알려줍니다. 리즈가 이 사연을 딱 보고서 개비에게 답장을 하는데요. 개비, 너의 이야기 알려줘서 너무 고마워. 너 정말 많이 힘들었겠다. 내가 너의 경험을 내 작품에 잘 담아볼게. 그런데 답장이 이게 끝이 아닙니다. 근데 개비, 혹시 너가 갔던 그 여행 말이야. 그 회사 디스커버 익스커션 아니야? 개비는 답장 보고 깜짝 놀랐죠. 나도 그러는 듯 미투 일어나요. 그러니까 한둘이 아니었던 거야. 근데 한둘이 아닐 것 같죠. 개비는 어머 어떻게 저 회사 이름을 알지? 그 멍하니 있는데 또 메시지가 와요. 리즈가 혹시 그 성폭행한 놈 마누 아니야? 개비 완전 충격. 맞아 마누엘 어떻게 알아? 알고 보니까 1년 전에 2017년도에 리즈도 스페인에 어학연수를 갔어요. 그때 리즈가 모로코는 꼭 한번 가야겠다. 그렇게 이제 막 계획을 하고 있다가 어떤 언니가요. 디스커버 익스커션 추천을 해준 거예요. 야, 여기 재밌어. 여기 유학생들 많이 오고 가격도 싸. 그렇게 리즈가 여행을 갔는데 마누를 만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리즈는 아니고 그 옆에 캐서린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걔한테 엄청 껄떡대더니 결국에는 캐서린이 당했어요. 그걸 리즈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개비가 완전 충격이었죠. 나 말고 다른 피해자가 있다고? 그럼 뭐 설마 한둘이 아니야? 결국에는 개비가 캐서린이라는 그 친구랑 대화를 좀 해보고 싶다. 캐서린 연락처를 알아냈어요. 전화를 했어. 그러니까 와 완전 내가 당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술을 마셨는데 그게 나 많이 안 마셨는데 기억이 잘 안 났어. 근데 그 만우가 날 덮쳤거든? 그리고 그 뒤에는 아예 기억이 안 나. 그리고 캐서린은요, 자기 말고 또 다른 그 여행에서 만우한테 당한 애가 2명이 더 있다. 그들을 알고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들 이름이 헤일리랑 칼리예요. 도대체 몇 명이야 진짜. 헤일리랑 칼리는요, 2017년 5월 28일에 포르투갈 라고스 여행을 갔어요. 만우가 운영하는 그 패키지로 똑같은 패턴입니다. 이번에는 만우방이었어요. 헤일리랑 칼리 이렇게 셋이서 놀았는데 점점점 술을 마시더니 우리 진실 게임 할까? 이런 야릇한 분위기를 만들어요. 게임에서 칼리가 졌어. 그러니까 만우가 칼리 너 나한테 춤추고 키스해봐. 칼리는 뭐 이런 걸 시켜.
근데 칼리가 너무 취했고요. 몸도 마음대로 잘 안 움직이고 막 되게 힘들어하고 있었는데 그 순간 만우가 칼리 몸을 막 더듬더듬 만지는 거예요. 수위가 점점 높아져. 칼리, 너는 나 좀 만져주고 헤일리 너 일로 와봐. 나한테 키스해. 이딴 요구를 합니다. 칼리랑 헤일리는 점점 이거 안 되겠다. 우리 이제 갈래요. 우리 나갈래요. 만우는 어딜 가. 지금 시작인데? 이제 시작이야. 못 나가. 이때 헤일리가요. 정신이 막 번쩍 들면서 막 욕을 하고요. F 욕을 하면서 지금 안 보내주면 내일 사람들한테 다 말할 거야. 그제서야 그 다음날 아침에 버스에 가니까 만우가 없더래요. 그래서 헤일리가 물어봤어. 만우 어디 갔어요? 가족들한테 급한 일이 있다고 먼저 갔어. 그러니까 아마 헤일리랑 칼리가 조금 강하게 나오니까 만우가 좀 나 신고당하면 어떡하지? 무서웠나 봐. 도망간 거예요. 이 모든 이야기를 개비가 듣고서 도대체 피해자가 몇 명이야. 가늠도 안 돼요. 왜냐면 주말마다 이런 패키지를 갔단 말이에요. 만우는 항상 갔어. 그래서 개비가 혹시 지금도 당하는 학생이 있을지 모른다. 조심해야 된다. 페이스북에서요. 지금 유럽 여행 중인 학생들 상대로 DM을 보냅니다. 스페인 여행 가는 사람 있다면 조심하세요. 여행사 디스커버 익스커션의 마누엘 블랑코 벨라, 마누의 풀 네임이에요. 마누엘, 그가 여자애들을 강간합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주변에 스페인으로 여행 가는 사람이 있다면 공유해 주세요. 이 메시지가 퍼지고요. 개비의 아빠 친구가 마이애미에 있는 스페인 대사관 총영사였어요. 그래서 개비가 아빠랑 같이 그 영사를 찾아가요. 이런 일이 있으니까 우리 미국인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 근데 영사 반응은 좀 차가웠습니다. 이거 언론에 알려지면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외교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어. 아니 친구라면서 근데 도움이면커녕 하나도 안 돼요 도움이. 개비는 이 말을 듣고 언론에 알리면 외교적인 문제가 되나 보지? 그럼 더 알려야겠네? 2018년 4월에 개비가 직접 MBC 방송 맥인 켈리 투데이라는 방송에 나가서요 다 폭로합니다. 이거 생방송이에요. 이렇게 만우 얼굴도 다 공개했고요. 회사 이름, 개비도 자기 신상 다 얘기하면서 다 공개해버린 거예요. 미국 대형 방송사 MBC에서 이 방송의 후폭풍은 엄청났습니다. 잘했죠. 개비가 엄청 용기를 낸 거예요. 일이 커지고 있다. 맞아요. 이후에 개비한테 막 DM이랑 이메일이랑 엄청 쏟아지는데 그 내용이 다 뭐냐면 저도요. 저도 당했어요. 만우 그 자식 상습범이에요. 미투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피해자가 우르르 나와요. 당했다고 연락이 온 사람만 무려 100명이 넘었어요. 그러면 연락 안 온 사람들까지 하면 얼마나 많을까? 만우는 궁지에 몰렸죠. 이런 사진도 있어요. 제가 앞에 안 보여드렸는데. 이러고 놀아. 애들하고. 낄 때 껴야지 젊은 애들하고 막 이러고 놀아요. 한참 어린 애들. 뭐야 이게 더러워 죽겠어. 이제 만우는 궁지에 몰렸죠. 얼굴도 다 공개됐고 기자들 찾아오고 또 여행사 그 예약된 거 다 취소하겠다고 난리였습니다. 밖에 나가지도 못해요. 그러자 만우가 여행사 홈페이지에 공지를 쓰는데요. 언론이나 SNS에 나온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 여행사는 그동안 돈 없는 대학생들을 위해서 저렴하게 여행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때로는 남는 것 없이 손실을 감수하면서 영업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단 한 번도 불미스러운 일이 없었지만 간혹 우리 서비스에 불만을 품은 고객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 일부 고객이 악의적으로 저와 회사를 망가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에게서 돈을 뜯어내려고 합니다. 이런 거짓말을 하면서 동정을 사려고 합니다. 너무 더러워. 아니 여자가 좋으면 정상적으로 여자를 만나면 되지 않아요? 자기 또래 여자 만나가지고 연애하고 그러고 살면 되잖아. 그렇게 기자도 찾아오고 전화가 끊이지 않았대요. 가끔 인터뷰를 하면 이건 다 거짓말입니다. 증거도 없고 절 모함하는 세력이 퍼뜨린 소문입니다. 궤변에 늘어놓다가 나중에는요 전화도 아예 안 받고 그냥 무대응이에요. 완전 무대응. 그러다가 여행사 직원들이 아침에 출근을 했는데 문을 닫은 거예요. 아니 직원들 뭐 급여나 뭐 퇴직 절차 이런 거 아무것도 없이 그냥 문 닫아버린 거예요. 며칠 뒤에는 폐업까지 합니다. 휴업 아니고 완전히 폐업. 이때 막 구글에 리뷰에도 악평이 올라오고 난리였거든요. 그것도 이제 영구 폐점. 이걸 개비가 다 지켜봤죠. 개비는 뭐 형사처벌도 못 시켰고 합의금도 한 푼 받은 게 없어요. 그래도 기분은 통쾌하지. 기분이 뻑
어썸했다고 합니다. 자, 그럼 만우는 뭐 하는 인간일까요? 뭐 하는 놈일까? 뭐 그 여행사도 어떻게 운영하게 된 걸까? 이게 참 기가 막히거든요. 좀 알아보면. 만우에 대한 자세한 개인정보는 거의 없어요. 이름이랑 뭐 얼굴만 알려져 있고 몇 살이고 뭐 결혼을 했는지 뭐 그런 건 없고 딱 이겁니다. 얼굴이랑 이름. 미스터리한 인간이에요. 대신에 만우를 목격한 사람은 많죠. 어떤 인간인지. 자, 처음부터 만우는 여행사 사장이 아니었어요. 2010년에 인턴으로 입사했다가 정직원 되고 뭐 디렉터까지 승진을 했어요. 근데 갑자기 회사가 점점 망해가면서 문을 닫게 생긴 거예요. 그 당시 사장이 이거 회사를 팔아야 하나 고민을 하는데 만우가 사장님, 제가 이 회사를 사겠습니다. 완전 헐값에 사드렸어요. 만우는 어떻게든 회사를 살려야지 새롭게 단장을 하는데요. 직원들은 다 약간 젊은 패기 넘치는 그런 직원들로 다 갈아치우고요. 본인은 가이드 경험이 많으니까 사장이 직접 투어 가이드로 뜁니다. 그렇게 점점 죽어가던 회사가 막 이렇게 CPR을 하니까 살아나요. 만우는 젊은 대학생들을 타겟으로 영업을 했어요. 자, 만우가 가만히 보니까 이 세비야에 미국에서 오는 학생들이 많네? 근데 이 친구들은 애초에 여행을 할 목적으로 온 것도 있으니까 이게 잘 먹히는 거죠, 여행 이 마케팅이. 여행 잡지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대학교 어학원에 뿌리고 벽에 포스팅도 붙이고 이번 주말 2박 3일 모로코 299불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애들은 관심이 가죠. 또 여행사 홈페이지에도 젊은 미국인 여자 대학생들이 여행을 했던 거 그런 사진들만 막 올리고 후기는 뭐 별점 무조건 5개지 그런 것만 보여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CIE에 가서도 홍보를 합니다. 우리 디스커버 익스커션 잘 좀 부탁드립니다. 마케팅이죠. 이렇게 점점 입소문을 타고 학생들이 하나 둘 모이는데요. 나중에는 그 구글 평점이 4.5점이었대요. 꽤 높은 편이거든요. 여행사 치고는. 잘 나가는 여행사가 됐고 또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학생들이 여행만 가는 게 아닙니다. 평일에 뭐 해요? 펍클라울 술집 투어를 해요. 이거 누구랑 했냐? 컬처 가이드랑 했단 말이에요. 이것도 회비가 있죠. 컬처 가이드는 커미션 받고 세비야 밤거리에는요. 매일매일 이 미국 대학생들로 문전성시였어요. 남녀 할 것 없이 이 세비야 어학원 근처 술집에 간다? 발 디딜 틈이 없어요. 이렇게 놀고 있으면 펍클라울 막 하고 있어. 그럼 늘 중간에 만우가 와요. 만우는 뭐 완전 마당발이죠. 펍이나 뭐 레스토랑, 나이트클럽 사장들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면 다 연결돼 있으니까. 어차피 만우가 시켜가지고 컬처 가이드들이 손님들이 데려오는 건데 이것만으로도 돈이 되니까 만우 오면 오셨습니까? 대접을 해주는 거죠. 자, 이렇게 학생들 우르르 모여가지고 술 마시고 있으면 만우가 와서 여기 끼어가지고 또 더러운 막 술게임 하고 학생들 만지고 막 뽀뽀하고 난리도 아니었대요. 어쩔 때는 계산도 해주고. 학생들은 처음엔 좋죠. 다들 하는 말이 이 만우가 말을 정말 잘한대요. 그러니까 애들이 막 깔깔깔 넘어가는 거예요. 아저씨 웃겨요. 멋있다. 그러면 그래? 재밌어? 그럼 주말에 우리 여행사 패키지 어때? 같이 가자. 오빠가 싸게 해줄게. 네, 좋아요. 이렇게 꼬드기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평일에는 펍 앞이 바글바글했고 주말 되면 늘 만우 여행사 앞이 문전성시였습니다. 매주 주말에 평소에 한 100명에서 많이 갈 때는 한 200명까지 간대요, 여행을. 만우 돈 많이 벌었을 거예요. 그래도 만우가 여행사 사장 아니에요. 관광 가이드는 따로 있거든요. 그럼 사장은 경영을 해야 하는데 다른 영업을 하거나 이 회사는요, 패키지 여행을 간다. 그럼 만우가 반드시 사장이 직접 관광 가이드로 붙습니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오너가 직접 학생들을 가깝게 케어해 줄 수 있다. 친구 같은, 가족 같은 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마케팅을 하는 건지. 자, 목적은 또 따로 있죠. 학생들하고 놀려고. 잘 꼬드겨서 술 먹이고 강간하고. 그게 본심입니다. 자, 이렇게 여행 가면 학생들이 조가 있어요. 숙소 같이 쓰는 룸메이트가 한 조인데 뭐 한 3명이면 3명, 4명이면 4명 이렇게 있고 이 중에 만우의 눈에 들어온 애가 있다. 그러면 바로 이제 침 딱 바르는 거지. 그 조의 애들한테는 술을 엄청 마십니다. 엄청 마시고 내가 찜한 그 여자애한테는 이 술에 약을 타요. 장소는 학생들 방일 때도 있고 아니면 만우 방일 때도 있고
그러다가 만약에 애들이 막 술 마시다가 약 먹은 애가 딱 쓰러져요. 피식 쓰러져요. 그러면 아우 야 너 많이 취했다. 안 되겠다. 내가 얘 방에 바래다 주고 올게. 데려가서 강간하고. 그러니까 이게 여행사가 아니에요. 그냥 만우가 자기 욕정을 해결하려고 그냥 학생들에게 이렇게 미끼 던져가지고 낚시하는 거예요. 보자. 이번 주 주말은 쟤랑 해야지.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패키지에 오는 학생들도 여학생들밖에 없어요. 남학생들은 할인 쿠폰 이런 것도 없어. 여행비도 더 비싸. 여자만 할인해줘. 글쎄요, 뭐 커플들 한둘이 있었을까? 그러니까 죄다 여학생들 뿐이에요. 그리고 만우는 평소에 퍼클라우를 하다가 마음에 드는 애가 있다? 그럼 얘한테는 할인 쿠폰 막 왕창 싼 거 막 그런 거 뿌리고, 아니면 제가 초반에 얘기했던 것처럼 아예 그냥 공짜로 오세요. 그리고 이 만우한테 커미션 받은 컬처 가이드, 이 애들 중에서 정말 썩은 애들이 많았습니다. 2015년 6월에 다른 아이의 사연이에요. 쇼반 브라이어라는 학생이 있었어요. 당시 20살이었는데 펜실베니아 주립대학교 학생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넷플릭스 다큐에도 나왔잖아요. 거기 쇼반 인터뷰가 좀 나오거든요. 스페인어를 되게 잘합니다. 근데 쇼반이 넷플릭스에서 다 말할 수 없었던 것들이 있어요. 쇼반은 유튜브도 하고 블로그도 운영을 하거든요. 거기에 장난 아니에요. 훨씬 더 자세한 내용들이 다 나와 있는데 그게 정말 미쳤어요. 이 다큐에서는 컬처 가이드에 대한 내용은 거의 없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도 문제가 되게 많아요. 공식적으로는 어학원 직원이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만우의 따까리들이었다. 여러분, 이 CIE라는 어학원이 세비야에도 있고요. 살라망카에도 있고 바르셀로나에도 있고 여러 군데 지점이 많아요. 각 주요 도시에 있는데 그러면 컬처 가이드도 엄청 많겠죠. 근데 이들에 대해서, 이 전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이 중에서 만우 여행사랑 커넥션이 있는 컬처 가이드들이 있어요. 그들이 관리하는 여학생들 사이에서 지금 피해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들은 처음부터 어학원 소속 컬처 가이드다 이게 아니라 만우랑 고용관계에 있는, 만우랑 잘 알고 지내던, 혹은 만우 여행사에서 알바하던 그냥 아는 동생들이었습니다. 근데 만우가 시킨 거예요. 야, 니들 CIE 어학원 가서 애들 좀 물어봐. 그리고 거기 가서 컬처 가이드로 일해. 왜냐면 자기 여행 상품 팔려고. 그러니까 만우랑 친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컬처 가이드들이 어학원을 위해서 일하겠어요? 만우를 위해서 일하겠어요? 돈 많이 챙겨주는 만우를 위해서 일하겠지. 이렇게 제안해서 입사한 애들이 많대요. 야, 컬처 가이드로 한번 일해봐. 그거 재밌어. 여자애들하고 노는 직업이야. 돈도 벌고 예쁜 여자애들하고 잠도 잘 수 있어. 이렇게 꼬셔가지고 어학원 들어가게 만들었고, 이 컬처 가이드 시켜가지고 여행 상품 팔게 만든 거지. 쇼바는 지금 세비야에 있습니다. 그 어학원에도 컬처 가이드가 수십 명이 있었대요. 이 중에 딱 한 명 빼고 다 남자였어요. 대부분 한 20대, 최대 한 30대 초반. 다 잘생겼대요. 몸도 좋고 말도 잘하고 애들 막 꼬셔가지고 오늘 팝클라우 갈래? 뭐 이러면 이제 애들은 네 갈게요 가는 거죠. 남학생들은 신경도 안 써. 남학생들은요 대부분 자기들끼리 놀고 그랬대요. 여학생들만 컬처 가이드가 이렇게 낚아가지고 오는 거예요. 만우는 아예 노골적으로 컬처 가이드한테 다 지들 동생이니까 야 예쁜 애들 좀 많이 데려와. 어린애들 있지? 야 지난주 물 별로였어. 이번 주는 책임져라. 아예 대놓고 말했대요. 어린애들 예쁜 애들 데리고 오라고. 그러다가 이제 팝클라울 할 때도 만우가 따라가요. 가서 마음에 드는 애가 있다 그러면 막 플러팅이 날리는데 정말 입에서 그냥 플러팅 똥이 쌓여. 이제 뿌지직해. 입만 열면 그냥 애들 꼬시려고 막. 자, 20살 쇼반에게도 컬처 가이드가 지정이 됐습니다. 역시나 제대로 해주는 게 없네. 단톡방이 딱 만들어졌는데 여기에 올라오는 건 세비야 생활 유용하게 하는 법 뭐 이런 게 아니라 오늘 밤 펍클라울 갑니다. 주말에 모나코 여행 갑니다. 관광 파리만 하고 있더래요. 이 상품은 다 만우 회사 통해서 가는 거. 쇼바는 별로 가고 싶지 않았대요. 근데 같은 조 학생이 같이 가자 계속 쫄라서 뭐 거의 끌려가다시피 해서 갔는데 가서 여행사에 이제 갔어요. 신청서를 쓰려고 이제 사무실에 갔습니다. 디스커버 익스커션 사무실에. 근데 학생들이 줄을 서고 막 바글바글 하더래요. 여행 신청하겠다고. 거의 90% 이상이 여학생. 쇼바는 내 차례 기다리면서 이렇게 한번 쑥 둘러보니까 저기 우리 학교 깃발이 있네?
펜실베니아 주립대랑 뭐 텍사스 대학교 깃발도 있고 CIE 배너도 보이더래요. 그래서 여기 우리 학교랑 연계되어 있는 여행사인가 보다. 그러면 안전하겠지. 안심을 했는데 전혀 아닙니다. 전혀 이 학교랑 어학원이랑 그 어떤 연계도 없어요. 이 여행사는 만우가 그냥 깃발 만들어서 갖다 둔 거예요. 학생들 이렇게 안심하라고. 연계된 건 그 어학원 컬처 가이드. 걔네가 사실은 만우의 꼬봉이었다. 근데 공식적으로 연계는 아무것도 없어요. 쇼반은 이제 몰랐던 거죠. 접수대에 딱 갔는데 쇼반이 말하기를 이 만우의 생김새가요. 얼굴에 모공이 겁나 많고 맥주 똥배 나와가지고 딱 봐도 40대 아저씨였대요. 음흉하게 웃으면서 쇼반은 보자마자 뭐 진짜 입으로 똥을 싸는데 플러팅 똥이야. 몇 살이야? 저 20살인데요. 아 그래? 어디 학교? 어디 학교? 펜실베니아 주립대인데요. 펜데 거기 여학생들 죽이지. 파티 제대로 즐길 줄 알던데? 아니 한참 처음 본 어린애한테 쇼반이 막 기분이 너무 들어가지고 약간 어떤 기분이었냐면 변태 교수님이 나한테 대놓고 성추행하는 것 같았다. 그 정도로 불쾌했대요. 그리고 이때 쇼반이 여행 신청해야 하니까 쇼반 연락처, 이메일, 집 주소 다 적으면서 개인정보를 다 털렸습니다. 자, 이날 밤 이 여행 접수한 학생들이 어디로 가냐면 펍으로 가요. 만우가 지정한 펍. 자, 가서 다 같이 한 잔씩 합시다. 이때 한 40명 넘는 학생들이 모였는데 역시나 여학생들. 만우도 같이 가요. 갔는데 이때 쇼반이 자기 술잔이 있었대요. 그냥 펍에 사람들이 많고 하니까 내 잔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 맥주잔. 이렇게 술 마시면서 뭐 이렇게 냅뒀다가 화장실도 갔다 오고 또 마시고 옆에 애랑 뭐 얘기도 좀 하고 또 걸어 다니고 자리를 그러니까 술잔을 테이블 위에 두고 자리를 비울 때가 몇 번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옆에 뭐 드물게 다른 남학생이 한 명 있었대요. 그 친구가 쇼반한테 뭐라고 하냐면 야, 너 화장실 가거나 어디 갈 때 잔 들고 다녀. 너 컬처 가이드가 이런 거 안 알려줬어? 아니, 나 처음 듣는데? 알고 보니까 이 남학생의 컬처 가이드는 여자였어요. 근데 이 여자 컬처 가이드는 알려줬대. 혹시 펍에 가거나 클럽 가거나 하면 사람들 많은 데 가면 항상 이 술잔을 지켜라. 들고 다녀라. 이 말을 해줬대요. 근데 쇼반 컬처 가이드는 왜 이런 말 안 해주냐고. 그냥 아예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냥 만우 따까리야. 여행만 팔 그 목적밖에 없어요. 네, 그리고 이때 갑자기 펍에서 만우가 딱 일어나더니 자, 지금부터 경품 추첨하겠습니다. 상품은 여행 상품권. 만우가 직접 가이드하는 라고스 패키지예요. 자, 당첨자는 두구두구두구 쇼반 브라이어. 쇼반은 저요? 저 응모한 적 없는데요? 옆에서 누가 이거 응모했겠지. 그러니까 당첨됐겠지. 야, 그냥 가. 공짜인데 뭐 어때. 유효기간 다음 주까지니까 꼭 와야 돼. 그리고 당첨된 사람들 다 여학생들. 남학생들 없어. 여학생들도 되게 어리고 예쁘장한 애들 있죠. 그러니까 돌이켜보면 만우가 미리 찜을 해놓은 거예요. 왜냐면 여행 신청서 받을 때 이름 이름 뭐예요? 이렇게 막 적으면서 이렇게 보는 거지. 그리고 좀 예쁜 애들이 있다? 내가 쟤는 여행에 꼭 데려가야겠다. 공짜 상품권 막 풀고. 그러니까 참 이 여행사가 사업체인지 범죄 조직인지 이렇게까지 치밀하게 모집을 한다고? 피해자를? 자, 그리고 이번에 지금 이 자리에서 당첨된 학생 중에 로렌 바요렉이라는 학생이 있습니다. 쇼반이랑 같은 펜시대학교 주립대 학생이었어요. 로렌은 뒤에 나오거든요. 아주 중요한 인물이에요. 그냥 이름만 기억을 하세요. 자, 그렇게 쇼반은 뭐 당첨됐다고 하니까 뭐 무료로 가게 됐어요. 여행을. 15년 6월 27일이었습니다. 이날 주말에 버스가 2대 출발하는데요. 자, 이때는 컬처 가이드들도 몇 명이 같이 올라탔어요. 그러니까 늘 컬처 가이드가 항상 여행 같이 가는 건진 모르겠는데 피해자들 중에서는 우리가 여행할 때 만우도 있었지만 컬처 가이드도 함께 갔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컬처 가이드가 하는 일이 뭐냐? 뭔 대학생 MT 가는 것처럼 박스에 맥주랑 막 데킬라랑 보드카랑 막 술을 엄청 실어 나르는 거예요. 그리고 라고스 해변에 도착을 했습니다. 컬처 가이드 뭐 하냐? 큰 볼에 가져온 술 있죠. 그걸 다 때려 붓고 있어요. 콸콸콸콸콸콸콸 막 다 부어. 맥주, 보드카 막 다 오만 술 다 섞는데 제조가 다 끝나니까요. 만우가 웰컴 드링크 한 잔씩 하시죠. 원샷입니다. 하고 다 돌리는 겁니다.
이게 무슨 여행이에요? 이거 그냥 술 파티 아니에요? 왜 학생들에게 술을 못 먹여가지고 안달 난 거냐고. 자, 그렇게 이날 일정이 다 끝나고 이제 다 하루를 마쳤어요. 숙소가 아니라 펍으로 돌아왔어요. 마누는 학생 여러분, 라고스는 매우 위험한 곳입니다. 여기저기 다니지 말고 이 펍에서 조용히 즐기세요. 절대 밖으로 가지 마세요. 밖에 나가면 위험합니다. 제 말 들으세요. 저는 여러분들을 보호하는 게 저의 임무입니다. 네가 제일 위험할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마누랑 컬처 가이드들이 여학생들 사이사이 이제 껴앉아가지고 다 이제 똑같아요. 여기 있는 이 남자 막 가이드랑 마누 다 한 통속이야. 여자애들에게 계속 직접대요. 그 중에 컬처 가이드 한 명은 내가 미국 여자애들 몇 명이랑 잤고 뭐 누구는 텍사스 출신, 누구는 뭐 필리 출신 막 자랑 막 하더래요. 몇몇 여자애들은 그게 또 뭐 멋있다고 눈에서 막 꿀이 뚝뚝 떨어진 애들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뭐 그날 눈이 맞으면은 뭐 끝까지 가기도 하고 뭐 그렇겠지. 이날 쇼바는 바에서 술을 한 잔도 안 마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웰컴 드링크가 너무 세가지고 숙취가 막 올라오더래요. 더 이상 못 마셨는데 마누가 보드카 한 잔 이렇게 쓱 들고 오더니 마셔봐. 아니요. 저 머리가 너무 아파요. 저 들어가서 쉴래요. 야, 뭐라는 거야. 너 안 취했어. 지금 남들이 다 취했는데 너 혼자 안 먹는 건 예의가 아니지? 자, 빨리 마셔. 이때 마누가 쇼반 막 팔이랑 이 팔목을 잡고 막 끌어당기면서 막 손을 잡고요. 야, 펜스테이트 여학생들 화끈하던데 넌 아니네? 쇼반 너무 기분 들어가지고 딱 거절을 합니다. 손목 뿌리치고 저 숙소로 갈래요. 안 돼. 밖에 엄청 위험해. 나랑 같이 가야 되는데. 싫어요. 저 지금 갈래요. 지금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마누가 정색하면서 너 펜스테이트 다니는 거 맞아? 아니 그 학교 애들 내 말 잘 듣던데. 야, 너 겁나 재미없고 지루하다. 많이 만나봤나 봐요. 그리고 심지어 지역이랑 그 학교 특징까지 막 다 알고 있어. 이 학교 학생들은 이렇던데, 이 학교는 저렇던데. 더러워 죽겠네 진짜. 그래서 쇼반이 뭐라고 했냐면 그래? 야 마누 그럼 너는 학교 어딘데? 그러니까 마누가요 스페인어로 가이드들하고 막 낄낄낄거리면서 막 웃더래요. 왜? 나 학교 안 다녀. 왜 내가 그렇게 어려 보여? 쇼바는 난 네가 대학생들하고 놀길래 나이 50 먹고 이제 대학 갔나 보다 했지. 이렇게 한 방 먹입니다. 쇼바는 강했어요. 절대 여기에 넘어가지 않았어. 근데 마누도 왜냐면 쇼반에게 무료 여행 쿠폰을 줬어요. 이 말은 내가 어떻게든 쇼반 어떻게 해보겠다. 이 의지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계속 던지는데 안 넘어와. 일단 술자리에 앉혀야 되는데 이것도 싫대. 결국에 쇼반은 바에서 나왔습니다. 혼자 숙소까지 걸어갔대요. 위험한 거 알면서 그냥 걸어갔대요. 아니 뭐 위험해봐야 저놈보다 위험하겠어? 그리고 쇼반이 남자친구가 미국에 있었거든요. 펑펑 울면서 막 통화하면서 막 갔대요. 안 그래도 타지에 이렇게 나와 있으면 얼마나 서러운데 막 이런 진짜 티까지 막 이렇게 나한테 달라들어. 너무 싫을 것 같은데? 너무 셌나요? 자, 아무튼 호텔로 왔습니다. 근데 이날 다른 애들은 당했어요. 쇼반이 남자친구랑 통화한다고 한참 호텔 로비에 있다가 몇 시간 있다가 들어갔거든요. 들어갔는데 원래 그 쇼반이랑 같이 지내야 하는 룸메이트들 있죠. 걔네랑 쇼반이랑 내 방에서 2차로 또 먹고 있는 거예요. 애들 다 만취했어. 쇼반은 그냥 다른 방 가서 잤어요. 다음날 아침에 짐 가지러 다시 방에 왔는데 방안이 그냥 난장판인 거예요. 애들 막 다 토하고 막 옷도 제대로 안 입고 있고 바닥에 막 휴지가 막 깔려 있더래요. 그리고 하이힐이 바닥에 하나 딱 떨어져 있는데 굽이 부러져 있더래요. 그러니까 이게 하이힐 굽이 부러질 정도면 도대체 뭘 했던 걸까? 이거 하이힐 이거 누구 거야? 야 이거 누구 거야? 너 거야? 하니까 이 하이힐 주인 여자애가 하더니 표정이 너무 안 좋고 나오더니 울면서요. 이 하이힐을 딱 낚아채서 쓰레기통에 팍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이 하이힐 주인 얘 당한 거예요. 마누한테. 그러니까 그 하이힐 보니까 그게 그 기억이 떠오르면서 너무 기분이 더러운 거야. 그래서 그냥 버린 거예요. 이게 마누가 추진하는 패키지 관광이에요. 변태 관광. 더러운 변태 관광.
그러면 여행만 갔다 오면 끝일까요? 여행에서 만약에 안 당했어. 그러면 이제 나는 안전한 걸까? 만우가 학생들 연락처 다 가지고 있거든요. 여행하면서 내가 안 건드렸지만 친해진 애들도 있어요. 그럼 전화해서 밥 먹자, 술 먹자, 우리 집에서 마실래? 데려가서 강간하는 거예요. 실제로 갭이 있죠. 방송사에 폭로했던 이 갭이가 피해자들 그 사례를 엑셀 파일로 쭉 정리를 했거든요. 근데 여행에서 당한 피해자보다 나중에 돌아와서 그때 당한 애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여행은 꼴랑 2박이니까 지가 원하는 애들한테 다 직접 될 수는 없잖아요. 미련이 남아. 그럼 세비야에 돌아와서 또 막 하는 거죠. 얼마나 바빴을까? 그 와중에 회사도 운영해야 되고 이사칠 부지런해요. 그리고 무려 그 기간은 그 피해 기간을 확인해 보니까 10년이 넘었어요. 피해자 수가 어마어마하겠죠. 그러니까 저는 앞서 앱스틴 얘기를 하셨는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 마치 앱스틴처럼 어린애들 살살살 꼬셔가지고 섬에 들어오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만우는 지 여행사를 앱스틴 아일랜드처럼 만든 게 아닌가. 이게 수입을 만드는 회사이기는 한데 어쩌면 그것보다 더 내가 이 여학생들 모집해서 여행 가서 이 여학생들을 탐하는 게 주 목적이었을지 모른다. 그게 인생의 목표였을지 모른다. 그것도 조직적으로 컬처 가이드 이용해가지고 커미션 주고 내가 시킨 대로 딱딱하게 만든 거지. 나중엔 학생들이 이 여행을 뭐라고 불렀냐면 Girls Gone Wild Trip이라고 했습니다. 여학생들끼리만 가니까 아예 그냥 그렇게 이름을 지은 거예요. 자기들끼리. 정식 여행 상품은 아닌데 그들 사이에서는 거의 뭐 성착취 묻지마 여행 관광 아니에요. 자, 다시 쇼바는 만우한테 안 당하고 세비야에 도착을 했어요. 자, 한 2주 정도가 지났는데 7월 19일에 이메일을 한 통 받습니다. 단체 메일이었고요. 이제 보낸 곳은 어학원이에요. 자, 이걸 보고 쇼반이 완전 쇼반뿐만이 아니라 학생들 다 충격이었어요. 내용이 뭐냐? 학생 여러분, CIE 어학연수 프로그램에 있던 펜실베니아 주립대 학생 로렌 바요렉이 사망했습니다. 학생이 죽었다고? 왜? 무슨 일이지? 자, 로렌이 누구냐? 앞서 여행 경품 당첨된 그 여학생이에요. 로렌은요, 펜실베니아 주립대에서 재무학을 전공하고 있었고 부전공으로 스페인어랑 음악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외동딸이라서 엄마 캐리랑 아빠 로날드가 정말 애지중지 키웠다고 해요. 그래서 애가 되게 잘 자랐어요. 성격도 밝고 막 개그 치는 거 좋아하고 이것저것 막 다 해보고 싶은 그런 아이였는데 대학교 3학년 마치고 나서 CIE를 통해서 스페인에 왔습니다. 쇼바는 같은 펜실베니아 대학교 출신이니까 로렌이라는 아이가 있구나 요건 알고 있었는데 개인적으로 친한 사이는 아니었다고 해요. 근데 어쨌든 학생이 죽었다니까 이 어학원에서 이렇게 학생들 좀 조심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자, 근데 로렌 죽음의 중심에 바로 만우가 있었습니다. 쇼반이랑 똑같이 그 만우 여행 경품 받게 된 거예요. 여행도 갔었고 쇼반이 여행 갔을 때 로렌도 같이 갔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며칠 뒤인 7월 18일에 로렌 생일 전날이었다고 해요. 생일 전화해서 해야지. 어린 친구들인데 다 모여가지고 세비야 시내에서 파티를 이제 하려고 하는데 친구 세라랑 엘리랑 또 로렌이랑 이름이 똑같은 또 다른 로렌이랑 넷이 놀고 있었어요. 근데 세라라는 친구가 누구랑 문자를 막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야? 너 누구랑 연락해? 물어보니까 만우야. 그러니까 만우가 세라를 어떻게 해보려고 엄청 들이댔나 봐요. 그러다 얼마 뒤에 짠! 하고 만우가 이 자리에 온 겁니다. 만우 이 40살 넘은 인간이 애들 생일 파티에 왜 가는 건데 지가 뭘 할 수 있을 거라고 가는 건데 그리고는 이제 가만히 있지도 않아요. 내가 클럽 VIP에 같이 데려다 줄까? 빌린도라는 클럽인데 니들 그냥 못 들어가. 나랑 같이 들어가야 돼. 여기에 애들이 또 혹해가지고 술도 막 이미 취해 있고 혹해가지고 따라간 거예요. 가니까 뭐 너무 좋아. 막 술도 막 좋은 술 있고 후카도 있고 막 난리였어요. 이때 분위기가 이때까지는 괜찮았대요. 다 같이 사진도 찍고 그러는데 그 사진이 이겁니다. 가운데 만우 뭐야 여자애들 이렇게 끼고서 그리고 이 티셔츠에 적힌 거 완전 킹받아요. 이게 뭐라고 돼 있냐면 I am who I am. Deal with it. 난 나야. 알아서 해봐. 이런 뭐 개 나르 같은 문구가 적힌 걸 여기 조그만하게 적힌 것도 아니고 이렇게 크게 적힌 걸 입고서 클럽 가서 놀았다는 거예요. 밤새도록 술 마시면서.
그러다가 새벽 3시가 됐습니다. 이 친구 엘리가요. 몸이 좀 아픈 거예요. 이상하다. 이렇게 술 그렇게 취할 정도로 마시지 않았는데 이상하게 막 어지럽고 몸이 막 천근만근 제대로 움직이질 않아. 높은 확률로 만우가 약을 탄 거예요. 자, 결국에는 로렌 펠프스라는 친구가 이 생일 주인공 로렌 말고 다른 로렌이에요. 자, 이 친구가 엘리 나랑 같이 집에 가자. 내가 데려다 줄게. 둘이 먼저 일어났어요. 떠난 거예요. 남은 건 로렌이랑 세라 그리고 만우. 이 사람들이 지금 엄청 취했거든요. 그러니까 만우가 우리 3차는 우리 집 갈래? 우리 집 자쿠지 있는데 몸 좀 녹여. 이렇게 만우 집으로 갑니다. 자, 이 집은 옥상층인데요. 발코니가 있어요. 발코니가 이렇게 있고 자쿠지가 동그랗게 이렇게 있어요. 여기 같이 들어가서 놀자고 이제 간 거예요. 자, 그렇게 옥상으로 왔는데 로렌이 혼자 들어갔고 만우랑 세라랑 둘이 목이 마르다면서 집 안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로렌은 혼자 옥상에 남아있게 된 거죠. 근데 만우랑 세라 둘이 집 안에 있을 때 얼마 안 됐을 때예요. 집 안으로 들어온 지 갑자기 덜커덩 하는 소리가 나더니 밖으로 나가보니까 로렌이 없어요. 로렌 어딨어? 발코니에서 떨어진 거예요. 여기 10층입니다. 바로 사망했어요. 당시 경찰이 세라랑 만우 바로 조사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세라가 완전 취해가지고 제대로 기억을 하는 게 없어요. 말도 잘 못해요. 이렇게 부는 걸로 음주 측정해보니까 0.48 나왔습니다. 이게 거의 혼수 상태에 가깝대요. 제정신이 아닌 거지. 사망한 로렌은 부검하면서 혈중 알코올 농도 혈액으로 확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혈액 1리터당 2.99g이 나왔다고 해요. 이게 검시관의 말로는요. 이 정도로 술을 마신다? 그러면 죽거나 의식이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 얼마나 마신 거예요. 그럼 만우는 만우 후 하거든요. 0.0 나와요. 0.00. 술을 아예 안 마신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여자애들 둘은 거의 막 혼수 상태가 될 정도로 술을 다 먹여놓고 자기는 입에 대지도 않은 거예요. 어디 갖다 버렸거나 아니 먹는 척만 했겠지. 그러니까 이건 아예 작정을 하고 계획한 겁니다. 내가 오늘 니들 어떻게 하겠다. 나는 멀쩡해야지. 니들만 취해야 돼. 먹인 거예요. 그리고 사건 현장을 보면 이게 딱 봐도 위험해요. 이게 사람이 떨어지기 너무 쉬운 구조예요. 여기가 자쿠지가 있고 자쿠지 높이만큼 옆에 콘크리트 난간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높이가 한 80cm 정도밖에 안 된대요. 그 위에 금속으로 난간이 있는데 이 난간이 잘 보이세요? 발코니가 이렇게 있으면 난간 그 금속 난간이 지금 뭐라고 해야 되지? 이 바둑판처럼 생긴 이 난간이 절반만 있고 절반은 없어요. 그러니까 없는 이쪽은 80cm 높이 콘크리트밖에 없어요. 이건 성인이 섰을 때 충분히 떨어질 수 있는 높이입니다. 왜 이런 구조인지 모르겠는데 아니 이런 위험한 데서 로렌이랑 세라랑 완전 만취 상태인데 뭔 자쿠지를 즐기겠다는 거야. 그리고 로렌을 혼자 여기에 뒀다고? 그리고 이 공간이 위험하다라는 건 만우가 제일 잘 알 거 아니에요. 뭐 했는데? 애 관찰 안 하고 뭐 했는데 데리고 왔으면서. 그리고 로렌이 발견됐을 때, 그러니까 로렌 몸이 이제 물에 젖어 있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자쿠지 안에 물이 없었다라고는 하는데, 만약에 로렌이요, 자쿠지 안에서 물 틀어가지고 물 받아서 이렇게 즐기다가 이렇게 어쩌다가 이렇게 떨어졌다. 그러면 몸이 좀 젖어 있었겠죠. 머리카락이나 이런 게. 그 말은 그냥 난간에 서 있다가 툭 떨어진 건가? 그런데 조사 과정에서요, 다른 친구들의 증언이 이런 말을 해요. 만우가 세라한테 엄청 들이댔습니다. 로렌이요, 옆에서 만우 막 말리면서 싸우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로렌은 남자친구가 있었거든요. 죽기 전에 한 새벽 한 2시, 3시쯤에 남친이랑 주고받은 문자가 있어요. 뭐라고 보냈냐면 이 미친놈이랑 싸웠어. 집에 가고 싶어 죽겠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만우의 집에 와서 싸웠대요. 만우랑 로렌이. 그러니 이런 가능성도 있죠. 만우가 세라를 어떻게 하려고 하다가 방 안으로 막 데려갔는데 로렌이 말린 거죠. 그만해라. 우리 집에 갈 거예요. 그러다 로렌과 만우가 살짝 몸싸움이 있었고 어찌저찌 조금만 휘청해도 이거 바로 떨어질 수 있는 구조거든요. 옥상에서 떨어진 거 아니냐. 하지만 경찰은 증거가 없으니까 애매한 거죠. 당연히 자살은 아닌데
그렇다고 타살로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그냥 실족사로 종결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이것도 되게 문제가 많아요. 엄청 빨리 종결됐어요. 아니 다른 목격자들 있는데 뭐 엘리나 그때 파티 같이 갔던 친구들 있죠. 뭐 엘리나 또 다른 로렌 이런 친구들이 진술을 막 하거든요. 근데 그 진술이 다 끝나기도 전에 사건 종결 이미 종결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렌이요 알몸으로 떨어졌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건 정확한 건 아닌데 왜냐면 수사 기록이 공개가 안 됐거든요. 근데 로렌의 엄마가 알기로는 우리 딸이 알몸으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좀 이상하죠. 왜 그럼 알몸이었을까? 뭐 만우 입장에서는 자쿠지니까 알몸으로 들어갈 수 있죠.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아니 성인 남녀 셋이 자쿠지에서 알몸으로 들어간다고? 이게 흔한가? 절대 흔하지 않아요. 뭐라도 입고 들어가지. 그리고 저는 지금 로렌이 술을 정말 많이 마셨거든요. 인사불성이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술을 정말 많이 마시면 죽을 수 있습니다. 갑자기 심장이 멎을 수도 있어요. 혹시 그래서 로렌이 죽었는데 이걸 어떻게 무마시키려고 이렇게 밀진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어쨌든 만우가 이 로렌 죽음에서 책임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자기 집에서 벌어진 일이기도 하고. 근데 형사처벌은 전혀 받지 않았습니다. 결국에 유족들만 애가 타는 거죠. 로렌 부모님은 민사로 가요. 만우, 당신 때문에 내 딸이 죽은 거다. 그러면서 이 부모님이요. 스페인에서 지내면서 만우를 알고 있는 학생들 여러 명을 찾아갑니다. 가서 막 이것저것 물어보는데 아니 이상하게도 이 만우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는 애들이 없어요. 분명히 만우가 여자애들에게 직접 대고 플러팅 똥 날리고 뭐 이거 술 먹이고 다 아는데 애들이 입을 다무는 거예요.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당시 로렌 추모식이 세비야에서 열렸거든요. 근데 이때 쇼반도 참석을 했어요. 근데 쇼반이 말하기를 학생들 사이에서 이런 공지가 있었대요. 이 공지가 정식으로 어디서 딱 내려왔다 이게 아니라 그냥 학생들 입소문으로 막 돌았던 건데 야 우리 여행 갔던 거 그거 기자나 다른 사람들한텐 절대 말하면 안 되는데 뭐 CIE에다가도 그 만우 여행사 디스커버 익스커션 통해서 놀러 갔다 이런 얘기도 하지 말래 이런 소문이 돈 겁니다. 그래? 알았어. 이게 전달 된 거예요. 이 얘기 듣고 쇼반이 잠깐만 왜 CIE가 몰라야 돼? 그 여행사 CIE랑 연계된 거 아니야? 깃발도 다 걸려있던데? 깃발 그거 다 만우가 지가 갖다 꽂아둔 거고 CIE 어학원이랑 만우 여행사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합니다. 이것도 만우가 속인 거예요. 관련된 거라고는 오로지 그 컬처 가이드밖에 없어요. 원래 또 학생들은 여행 간다, 도시를 떠난다, 그러면 어학원에 보고서를 써야 한대요. 어디 통해서 며칠 동안 어디 갑니다. 근데 만우가 여행 접수 받을 때요. 우린 CIE 공식 기관이니까 그런 거 안 적어도 돼. 우리가 우리 회사에서 다 알아서 전달될 거야.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아니, 사고라도 나면? 어학원에서 전혀 컨트롤할 수 없는 여행사예요. 근데 마치 지들이 안전한 공인기관인 것처럼 행동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게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아마 만우 입에서 나오지 않았을까요? 학생들 입단속 시킨 거지. 여행 간 거 얘기하지 마라. 또 학생들은 아직 어리니까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래 그럼 우리 혹시 뭐 문제되나? 우리 술 먹은 거 문제되나? 그래서 그냥 쉬쉬하는 거죠. 유일하게 그 쇼반이 로렌 엄마랑 대화를 좀 했다고 합니다. 창피해서 숨기고 싶었나? 그 학생들도 나름 내가 술 마시고 여행 가서 막 너무 좀 문란하게 놀았던 게 뭔가 죄책감을 느꼈을지도 모르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입을 좀 다물고 조용히 있다가 유일하게 쇼반만 로렌 엄마랑 대화를 좀 했다고 해요. 쇼반 자기가 당한 거 다 얘기해주고. 아무튼 다행히 민사에서 로렌 부모님이 이겼어요. 만우가 로렌 부모에게 73,814유로 한 1억 2천만 원 정도를 배상해라 라는 판결을 났는데 참 안타깝게도 승소하고 나서요. 불과 며칠 뒤에 로렌의 어머니 캐리가 사망합니다. 왜 사망을 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거든요. 거의 캐리가 몇 년 동안 이 소송 준비하면서요. 막 폭삭 늙어가지고 살도 많이 빠지고 엄청 힘들어했대요. 그러다가 이제 승소한 거 보자마자 돌아가신 거예요. 이 한 명 때문에 온 가족이 무너진 겁니다.
정작 만우는 잘 살고 있어. 뭐 지금 배상금이 이렇게 나왔는데 이걸 언제 얼마를 냈다고 하더라라고 뭐 알려진 건 없어요. 감옥에 가지도 않았죠. 형사처벌 안 받았으니까. 여전히 뭐 빠에야 타파스 잘 먹고 다니고 회사도요. 이름만 바꿔가지고 똑같은 여행사를 차립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피해자들이 만우가 성범죄자입니다. 뭐 이렇게 알리고 방송에 나오고 해도 사실 이걸 아는 사람들보다 모르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또 어찌저찌 여행사를 운영하는 거예요. 여전히 고객들은 대학생들. 자, 그러다가 개비가 2018년도에 방송에 나왔잖아요. 이제 그 이후에 다른 제보자들 사례를 계속 수집을 했어요. 자, 개비는 이제 여러 사례들을 업데이트하고 있다가 스페인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 연락을 합니다. 이 회사를 주시해야 합니다. 이 여행사 문제가 많습니다. 미국 대학생 수십 명이 이 여행사를 이용하고 있고 성범죄를 당했습니다. 자, 그렇게 2019년 3월 12일에요. 처음으로 이 주 스페인 미 대사관에서 여행객 상대로 경보를 내렸어요. 미국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기승입니다. 스페인 유학 중인 미국 학생들은 알코올과 관련된 상황에서 조심하세요. 특히 통제력을 벗어난 음주를 주의하세요. 그러니까 이거 술 마시고 낯선 사람, 낯선 여행사 이런 거 조심하라 이런 이야기이죠.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거예요. 원래 만약에 이 아이들이 당하고 나서 바로 신고했다면 충분히 형사처벌까지 가능한데 다 이제 미국인들이고 학생들 어리고 그러니까 제대로 신고를 안 한 거죠. 그러다가 이제 미국으로 갔는데 미국에 가서 생각해 보니까 맞아 그거 성범죄였어. 내가 당한 거였어. 뒤늦게 신고해도 뭐 증거도 없고 증인도 없고 뭐 다 포기하는 거죠. 실제로 미국으로 가서 나중에 신고한 케이스도 있거든요. 근데 형사처벌 안 됐습니다. 증거 없다고. 그래도 이 사건에서 개비가요. 정말 노력을 많이 해요. 점점 피해자가 막 늘고 있으니까 한두 명일 때는 힘이 없죠. 근데 많이 모이면 영향력이 커지죠. 앱스틴 사건도 그랬었고. 개비는 만우를 고소할 준비를 해요. 그동안 피해자들에게 받은 뭐 이메일, 문자 다 정리해가지고 스페인에 있는 대사관 통해서 어떻게 신고를 할 수 없나 방법을 알아보는데요. 의외로 대사관은 도움이 안 됐습니다. 이게 그 외교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할 수는 없고요. 그 피해자들 진술서 써오면 그거 제가 검찰로 넘기는 건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외교부에서 좀 이렇게 몸이 사리는 거죠. 개비는 오케이. 피해자들 한 명 한 명 다 찾아가서 진술서 받고요. 거기다가 자필 사인까지 받았어요. 이렇게 스페인 검찰에 전달이 됐어요. 그 내용들 중에 일부가 넷플릭스 다큐에 나오거든요. 그 다큐 보면 여성 3명이 피해자가 각자 자기가 당한 걸 이야기를 하는데 조단 슈어머라는 여성이 2009년에 당했고 세리 캐리 2012년, 아만다 곰슨 2017년에 당했습니다. 그럼 벌써 이 3명만 기간이 8년이에요. 근데 이 8년 동안 수법이 똑같아요. 심지어 이 3명 다큐에서 인터뷰하면서 너무 그 수법이 똑같으니까 교차 편집을 해가지고 장면을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술을 강제로 먹으라고 강요했고 마셨는데 뭔가 어지러웠어요. 집으로 끌려가서 강제로 당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분명히 셋이서 진술을 하는데 하나의 스토리인 것처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만큼 수법이 똑같았다. 그 제보 안 한 것까지 하면 수백 명에 달할 거예요. 자, 아무튼 개비는 거의 여성 피해자들의 대표였고요. 다른 피해자 칼리랑 헤일리라는 여성도 같이 고소를 했어요. 근데 재판이 무려 7년이나 지연됩니다. 작년에 2025년 1월에 재판이 열렸거든요. 그 전까지 만우 완전 자유였어요. 법정에서 만우 모습인데요. 법정에 들어갈 때 만우가 우산, 그날 비가 막 많이 내렸거든요. 우산 들고서 가는데 최대한 얼굴 가리면서 막 도망가다시피 막 하는 거예요. 또 법정에서 피해자들 변호인이 질문을 하는데 답을 안 해요. 전부 다 거절. 아니면 부인하거나 성범죄도 아예 모른다고 부인하고 심지어 막 웃으면서요. 개비가 누군데요? 사진 보여주니까 모르겠는데요. 혹시 그 TV에서 저 모함한 그 사람이에요? 또 변호인은 당신과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여학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당신 여행사의 손님이었습니다. 왜 그런 거예요? 그건요, 그거 합의된 관계였는데요. 저도 사생활이 있습니다. 저는 뭐 연애하면 안 되는 건가요? 네가 연애한 거야? 강간한 거지.
그러니까 만우는 죄책감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 먹이고 약 먹이고 학생들 건드린다? 이게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다 같이 즐긴 거 아닌가? 이 재판을 개비가 화상으로 지켜봤거든요. 진술도 하는데 막 하다가 막 울고 그래요. 근데 여기서 또 의외의 증인이 나오는데요. 당시 개비가 모로코에 여행 갔을 때 같이 놀았던 그 친구들 중에 니콜이랑 애슐리도 있어요. 룸메이트. 근데 얘네가 만우에게 유리한 증언을 하는 거예요. 개비가 만우한테 관심이 있었어요. 저희한테 막 짜증내고 그랬거든요. 둘이 같이 있고 싶다고. 그러니까 상황이 계속 막 뒤집히는 거예요. 그럼 동의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막 개비아에게 불리해지기도 합니다. 2주 뒤인 2020년 2월 12일에 판결이 나는데요. 만우는 유죄를 받았습니다. 형량은 6년. 여기다가 칼리랑 헤일리라는 친구에게 폭행한 혐의 있거든요. 그거 2년 6개월 추가됐어요. 그러니까 니콜이랑 애슐리는 저도 참 이 학생들도 한편으론 피해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우랑 같이 화장실 들어가서 샤워했던 걔네들이에요. 누구랑 더 친할까? 자, 아무튼 형량은 뭐 총 해서 8년 6개월 좀 아쉽게 나왔지만 그래도 개비는요. 만우에게 책임을 물었다. 성범죄자로 낙인 찍었다. 인생 최고의 날이라고 했습니다. 너무 적죠. 저도 이 스페인 형량이 보통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피해자가 사실 거의 뭐 100명 이상이잖아요. 훨씬 많은데 실제로 진술을 하거나 진술서를 쓰거나 고소인으로 이름을 올린 사람 수가 적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들도 그 피해자들의 주장일 뿐이기 때문에 이게 뭐 다 몇 명의 피해가 받아들여졌냐 이제 그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형량이 많이 나오지 않은 것 같아요. 만우는 바로 구속돼서 감옥으로 가는데요. 일주일 만에 풀려났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만우가 항소 준비를 하거든요. 근데 법원에서 너의 형이 완전히 확정되기 전까지는 구속을 안 하겠다. 대신에 출국 금지시키고 뭐 매주 법정에 출석을 해야 한대요. 근데 어쨌든 자유야. 깜빵보다 훨씬 낫죠. 도주 위험이 없다면서 항소를 하게 되면 다시 재판을 할 텐데 그때 형량이 나오기 전까지는 구속을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벌써 지금 재판까지 하는데 7년 걸렸단 말이에요. 항소하는데 한 10년 걸리는 거 아닌가? 왜 이렇게 스페인도 이렇게 범죄자에게 관대해요? 또 만우는 넷플릭스 다큐 그 팀에서 여러 번 인터뷰 요청을 했는데 다 거절했습니다. 언젠가 깜빵에 들어갈 날이 오지 않을까 기다려봐요. 오늘 사건은 여기까지고요. 이렇게 해외에 나가면 가까이 있는 사람을 늘 조심해야 한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오죽하면 이민자들 사이에서 한국인이 제일 위험하다 뭐 이런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낯선 땅에 가게 되면 되게 외롭고 나도 모르게 의지할 사람을 찾는단 말이죠. 그때 그 순간에 내 옆에서 도와주고 맛있는 거 사주고 술도 사주고 그러면 멋있는 사람이네? 쉽게 혹할 수 있습니다. 근데 늘 조심해야 돼요. 특히 해외에선 더더욱.